굉장히 힘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9시 42분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는 모습이고요. 9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만 더 내주면 파란불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기관 쌍끌이 매도 흐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경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명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시작 작전명. 아침 시초가 위에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속도 조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오늘 시장 작전명은 시장이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 작전명은 스텝 바이 스텝 잡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다뤄볼 만한 체크 포인트 바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만한 내용 4가지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온, 두 번째는 FOMC 이벤트, 세 번째 상대적 강세, 마지막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크온, 위험자산 선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정기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안전자산 쪽에서 머물리는 자금들이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가라든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그렇던 분위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일단은 지표 본다 한다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변동성 지표를 좀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이게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의 위험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자주 표를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빅스 지수죠? 예, 그렇죠. 빅스 네. 지수죠. 시카고 업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 2월 달에 종합주가지수 글로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때 시점이 변동성 지수가 30.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설 쇼크 있었을 그렇죠. 때. 그때죠. 맞아요. 근데 현재 지금 변동성 지표가 지난 주말 기준에서 16.5입니다.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그러네요. 떨어졌고 일반적으로 15, 16 정도면 거의 안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정권 수준에 진입해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다 변동성 지표 안정편 역할을 하는 부분 자체가 신흥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신흥시장들에 대한 통화 가치가 빠르게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유국 국가라고 원자재 국가 수출 국가라 할 수 있는 브라질 헤아라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보게 된다면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 보니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 13% 정도 평가 절상, 즉 통화가 강세를 보였고 러시아 루브라 가치 같은 경우도 거의 86루브라까지 떨어졌던 루브라 가치가 현재는 69불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네네. 약 20% 정도까지 평가 절상되는 통화 가치가 안정을 찾게 된다는 자체는 신흥시장 쪽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나라도 통화 가치가 1245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200원 언저리 아래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자체는 결국 통화 가치가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보다는 유입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거고 최근 들어서도 네네. 그런 움직임들이 3월 들어서는 이머징 시장의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쪽이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으로 2월 2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브라질하고 러시아 펀드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 이벤트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되고 있지만은 네. 일단은 최근 이제 3월 달 들어서 주요 이벤트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중국의 전인대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본다는 전격적인 지급 준비 인하를 통해서 종합 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 초반대에서 1930 정도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가 시장의 그렇죠. 우호적인 그런 어떤 지표가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종합 주가 지수가 지난 주말 1970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OMC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의 중앙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책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이게 FOMC 이벤트 자체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것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쵸. 분위기입니다. 근데 네. 그 부분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글로벌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그쵸. 거죠. 동결 이후에
연준의 옐런 의장이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데 그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즉 네. 매파적인 발언이 없어야 된다. 즉 4월달, 5월달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또 코멘트가 없는 비둘기 파괴적인 발언이 나와야지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까지 안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물가 상승률이 기대 심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4월달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FOMC 정책을 확인할 때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예.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왼쪽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오른쪽 이 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금리 인상 부분이죠. 즉 연준이 이제 보는 금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 지표하고 물가 상승입니다. 그쵸. 근데 물가 네. 상승 빠르게 올라왔고요. 최근에 고용 지표 자체는 안전 고용 수준이지 않습니까? 또 최근 들어 지난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된다 한다면 4월달 이후에 파란색이 4월달이지 않습니까? 2월 11일 가파르게 금리 인상, 4월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네. 3월달에 금리는 동결을 하겠지만 4월달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그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6월, 7월, 그렇죠. 9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 대체로 지금 현재 시각은 한 6월 정도에 모아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4월달, 5월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 안 할 거라는 부들기파적인 발언이 그걸 나와야지 기다리는 안도 거죠? 랠리가 진행이 된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상대적인 강세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해야 되나요?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자체를 차트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말 이후에 올해 연초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지수의 움직임을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이미 작년 연말 수준의 러시아와 더불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네. 선진국 증시는 지난 주말 기준에서 다우지수가 1.2% 빠졌고 나스닥 시장은 5.2% 빠진 이 상태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엔화의 어떤 강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신흥국 증시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은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실적도 경제 그렇죠. 별로고. 실제 경기 지표도 안 좋고 또 최근에 지정학적인 간발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선진국 시장 같은 키 맞추기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현재는 좀 균형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약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기조가 지난 2월 20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조금 전에 신흥시장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는 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외국인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표를 보게 된다면 기관 투자가들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최근 들어서 오늘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주식경 쪽에서 자금이 지금 7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 판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1950 이상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도 경기 상황을 고려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관 투자가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경기 관련 어떤 저 PBR 종목들은 많이 올라오다 보고 일부 종목들이 거의 목표 가격 12개월 목표 가격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일부 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겠는가. 즉 외국인들한테 매수 기조가 이부자가 되겠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종합주가지수가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어느 쪽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안 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돌리는 전개됐지만 상승 탄력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네 가지를 쭉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중립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떻게 그럼 대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주식 매수 전략을 얘기하고 맞아요. 있고 1950 이상에서 약간 중립적인 시각 가지만은 빠르게 가지 않을 거다 그런 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안도 랠리는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쪽이지만은
FMC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가 확인될 때까지는 종합주가지수가 빠르게 특히 2,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이고 현재 종합주가지수 1960, 70포인트라는 경기선이 지나는 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 흐름 자체가 안 좋고 기업들 실적 자체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빠른 주가의 상승 회복은 치지 않다는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은행업종이 상승을 하는데 네. 은행업종이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조정 국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낙폭카드 종목들 어느 정도 길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 네. 메리트가 크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업종별 빠른 순환매와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시점 모멘텀이 강한 종목 중심의 어떤 차별화 흐름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그래도 저밸류 가치주, 대형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안도 랠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상승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거고 여전히 반면 이제 고밸류 뭐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네네. 그런 PBR이 높은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여건이 수요도 좋지가 있어요. 않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반등 시에 가급적 비중을 축소해서 저밸류 가치주 종목 중심으로 네네. 조정권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저 PBR 대형주보다는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지수에 연관 무관한 중성 종목들 중에서 저 PBR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 네. 대표적으로 PBR 이제 대변 가치주들이 PBR 0.5배, 6배 포스코 관련 종목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반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근데 포스코 대비해서 다 아래권의 철강 중에서 한국철강이라든가 세아제약이나 그런 종목들 PBR이 싸니까 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PBR이 유진기업이라든가 이건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PBR이 절대적으로 네. 낮습니다. 그들 종목들 적자가 나지 않고 또 수익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또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정도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들 그렇네요. 종목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피팅주 성광배 들어가든가 그다음에 태광이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 네.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져볼 만한 그런 또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잡아봤습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인 속도 조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 안도 랠리는 조금 더 연장되겠지만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조정식 매수 전략입니다. 9시 40분 구간에 잠깐 코스피 파란불 들어왔다가 현재는 다시금 빨간불로 상승 전환은 됐습니다. 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모습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들이었고요. 여러분들 자금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